아까 전에 펼쳐 있는 상태를 이렇게 봤었죠. 그거랑 똑같이 펼쳐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접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다시 클릭해서 시트 메탈 밀리미터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에 XY 평면 새 스케치를 해주신 다음에 스케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선작성으로 해서 대부분 2D CAD를 하시던 분들은 먼저 여기에 치수를 직접 입력하면서 하시더라고요. 물론 선호하는 부분은 저도 선호하는 부분은 맨 처음에 작성하는 요소는 치수를 입력하는 게 대략적으로 다른 형상을 작업하기엔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치수는 뭐 20 이렇게 입력을 해두면 20이라는 것이 입력되는 그 사이즈에 대략 맞춰서 다른 형상들을 작업할 수 있으니까 그려놓고 나서 다른 요소들은 대강 그리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어차피 치수를 입력을 해야 하고 치수 입력을 해야 완전 정의가 되기 때문에 치수 입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형상은 어차피 치수 입력을 하면서 크기는 바뀌어지니까 근데 이제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그 치수 입력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나서 사이즈는 하나하나 입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기가 같다라든지. 동등 구속 조건 아시죠? 동등 구속 조건으로 조건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다 구속 조건이 들어가면서 오른쪽 하단에 완전하게 구속됨이라고 보여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접었을 때 그래도 내가 원하는 형상이 나오겠다. 물론 이거는 제가 그 치수 굽혀질 때 얼마만큼 감소가 될 것인가를 감안하고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끝에 사이즈가 모두 다 맞아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판금에 일단 아까처럼 면으로 이번엔 아까 제가 그 스타일을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스타일 2mm라는 거는 그 문서에만 저장이 되어 있고 이 PC 자체에는 저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본값이 2mm가 없네요. 기본값 사용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나면 이 면에 새로운 스케치를 그려서 여기에다가 이제 접힐 부분에 대한 라인을 그어주면 돼요. 그럼 위쪽에서 선에 여기에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시면 제가 일치한다. 라인을 그어주시면 이 선들은 필요 없으니까 구성선으로 바꾸고 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다. 1.5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판금에 보시면 접기라고 있습니다. 판금 탭에 접기라는 기능이 작성 패널에 있는데 이 접기를 클릭해서 그 선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거를 어느 방향으로 접을 건가 무엇을 위로 올릴 건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적용을 하면 이 뒤쪽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90도라는 각도만큼 꺾이고 접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판금에 접기로 해서 라인을 선택해주면 이 방향에 있는 걸 위로 올려서 접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은 이 반전 컨트롤이라는 걸 통해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모든 구석에 있는 부분을 접어주게 된다면 이게 사방이 막혀 있는 형상이 될 수 있겠죠. 이 컨투어 플랜지를 한번 살펴보면 컨투어 플랜지는 라인으로만 구성해서 모서리 플랜지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 아무거나 얇은 면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 그리고 나서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각도를 350도 정도로 넣고 이 라인의 사이즈를 입력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입력해도 이렇게 입력해도 수직이나 수평에 대한 치수만 입력할 수 있어요. 나는 대각선에 대한 길이를 입력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정렬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 대각선 형상에 대한 치수를 입력할 수 있어요. 원하시는 치수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체적인 길이가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치수로 이 선에 대한 길이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형상이 일단 생성이 되어 있고 이 라인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구성선으로 일단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방금의 컨투어 플랜지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게 생성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상태에서 모서리선을 하나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모서리선이 지정이 되면서 이 형상이 이 모서리선을 따라서 생성이 되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서리선들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모서리선들에 내가 그려넣은 이 프로파일로 해서 라인을 따라 형상이 생성되는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셨을 때 이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폭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서 모서리뿐만이 아니라 폭만큼 내가 원하는 값, 폭, 여기 보이시죠? 10으로 변경이 되면서 요만큼만 또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확인하면 요거 지정된 형상과 그 위치에 지정한 그 간격만큼 형상이 만들어진 게 보여요. 구멍을 생성하는 거라든지 또는 로프트로 생성한다든지 로프트는 스케치에 있는 3D 모형에서의 로프트와 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컨투어 플랜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모서리를 따라가는 프로파일을 만들고 그 프로파일이 모서리를 따라가면서 형상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해보면 이 두께 쪽에 새로운 스케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면을 클릭해서 새 스케치 작성 들어간 다음에 라인을 그려야 그게 프로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파일로 선 작성을 해서 이 두께의 위쪽에 있는 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선을 그려줘요. 이번에 안쪽으로 가볼까요? 안쪽으로 가는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선에 대한 전체적인 치수를 입력해줘요. 이거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포인트서부터 입력이 된다. 그러면 완전하게 모두 다 구속이 되었네요. 물론 원하는 치수 유형대로 모든 게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완전 정의가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완전 정의가 되시면 여기 삐쭉 튀어나와 있는 이 라인은 선택해서 요와 유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얘를 구성선으로 바꿔줍니다. 점선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 라인만 형상화에 사용된다 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판금에 컨투어 플랜지를 클릭해요. 컨투어 플랜지를 클릭하시면 이 프로파일은 단일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프로파일로 연결이 돼요. 마우스 커서 모양이 하얀색으로 바뀐 게 보이고 이 상태에서 모서리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을 선택합니다.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요 라인에 이 그려놓은 프로파일로 해서 컨투어 플랜지가 생성이 되는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옵션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모서리에 대한 부분 전체 모서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폭이나 또는 간격 띄우기로 해서 얼마만큼 간격을 띄워서 그 부분만 생성하세요 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녹색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형상화가 될 수 없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은 그 자동으로 겹쳐지는 구간은 이렇게 컷을 하면서 겹쳐지게 되면 형상 작업이 안 되니까 자동으로 이런 걸 계산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면 입력한 조건에 따라서 형상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S로 황금 2라고 저장하도록 할게요. 황금 2. 황금에는 형상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수 있는데 아까 보셨던 그 옵션 쪽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 펀치라는 것들을 통해서 포밍 형상을 이 위에 이렇게 뭐 손잡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당연하죠. 그게 이제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야 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프로젝트에서 스타일 라이브러리를 활성화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지만 이 기본 값에 만들어놨던 이 2mm가 보이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스타일 내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저장을 하는 방법은 위쪽에 관리라는 탭에 보게 되면 이 스타일 편집기에 저장을 하면 이 PC 자체에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스타일 라이브러리가 읽기 쓰기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접힌 모형 쪽에는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그 스타일 값이 있으니까 이 상태로 저장을 한번 하고 닫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쪽에서 먼저는 이 스타일 라이브러리를 읽기 전용이 아니라 읽기 쓰기로 바꿔놓고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이 프로젝트에 스타일 라이브러리를 읽기 쓰기로 바꿔봅니다. 다른 문서는 아무것도 열려있지 않아야만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대한 읽기 쓰기냐, 읽기 전용이냐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모든 문서 닫고 인벤토는 닫지 말고 모든 문서 닫고 스타일 라이브러리에서 우클릭해서 읽기 쓰기로 바꿔주신 다음 저장을 하고 나서 열기로 아까 전에 작업했던 게 황금 접힌 모형이었어요. 클릭해서 더블 클릭으로 열어주면 이 문서에는 이미 이 문서에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기본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위쪽에 관리에 보시면 지금은 읽기 쓰기이기 때문에 저장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돼요. 저장을 클릭하면 경고창이 뜹니다. 저만 뜰 수도 있겠네요. 현재 릴리즈로 변환이 된대요. 2022 버전이라 제가 이제 2020 버전, 2021 버전, 2022 버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창이 발생되는 건데 이거를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스타일 저장과 관련된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다른 데에는 없는데 이거 이렇게가 다른 원래 있던 원본과는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로컬에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 네, 모두 저장하세요. 라고 해놓으면 이 모든 값들이 저장이 되는 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모두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원본이 있다면 변경된 사항을 저장했을 때 원본은 현재 변경된 사항으로 덮어 씌워진다.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데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네 라고 클릭해 주시면 저장이 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새로운 문서를 생성을 했다. 시트메탈이다. K 팩터가 다른 값이 있대요.
이 상태에서 기본값으로 보게 되면 2mm를 적용할 수 있게끔 반영이 돼요. 아까 저장을 할 때 필요한 것만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저는 이제 모두 다 저장을 했는데 그 K팩터라는 게 지금 열리는 이 기본 판금 문서에는 K팩터가 0.6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업했던 게 만약에 0.3이었다라고 하면 두 개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오류창이 팝업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 라이브러리는 웬만하면 이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고 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꾸면 이 문서에는 저 스타일, 또 다른 문서에는 다른 스타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읽기 전용으로 놓고 필요할 때 지금처럼 만약에 2mm짜리 어떤 값을 추가해야 한다 이럴 때에만 추가한다 보시면 돼요. 읽기 쓰기로 전환해서 일단 판금 내용은 설명이 끝났습니다. 혹시나 판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공유를 드리면 아마 모르실 것 같지만 그 유튜브가 있어요. EDNC 오토데스크 유튜브가 있어서 여기에 재생 목록 쪽에 보시게 되면 인벤터 TV라는 걸 업로드를 해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판금 관련된 내용을 좀 업로드를 해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판금에 대한 기본값을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판금 면 플랜지 생성하는 거, 플랫 패턴 생성하는 거, 판금 가지고 도면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나중에 판금 작업을 해야 할 때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